6.3 지방선거 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내란 청산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이 무려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 세력 청산이 지지부진하여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보안사건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 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답답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입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사법 개정을 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에서 7월경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2024년경 22대 총선 당시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으로 집단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6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에 동원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윤석열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이 폭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당원 가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만들었고 내란 동조 친윤당 지도부가 세워진 것이라면 정당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검경합수부는 신천지 신도 6만여 명이 무더기로 책임당원으로 몰려오는 동안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정권과 어떤 유연적인 정교유착 공범관계를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12.3 내란 비호당 국힘을 정당으로 참아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이지 사이비 종교세력과 결탁해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준 특권은 아닙니다. 12.3 내란을 물리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위원정당 해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숱한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온 우리 당원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쳐 내란의 뿌리까지 끝까지 남김없이 청산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뽑은 우리 당원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종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까지 구형된 상황을 국민들께서는 무겁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자일수록 법과 원칙 앞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제기된 혐의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 특검을 향해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보고 계신 것은 특검의 정치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검 수사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일입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부여한 권한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을 향한 압박을 멈추고 서울 시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6계단 오른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 불안, 통상 환경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저력,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향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성과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그리고 체감 민생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삶이 무겁습니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 둘 다 하위 20%인 가구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5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줄어들었고 대부분 AI 고노출 업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모 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청년 세대에 되물림되어서 세습사회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는 발전하는데 왜 청년의 삶이 더 불안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2030 표심을 두고 보수화라고 쉽게 명명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를 선택한 2030 표심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만도 아닙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없애고 주가 상승은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지 못한 채로 전세와 집값이 멀어지고 정치권은 청년을 이미지로만 소비할 뿐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불만에 응답하면 청년층도 충분히 민주당을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시고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사업에서 청년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민주당도 선언이 아니라 예산으로 행사성 대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문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21위라는 성과가 통계 속 숫자로 끝나지 않고 청년의 일터와 집, 통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되도록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교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공습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 지난 100여일 동안에만 레바논에서 3,900명 넘는 사망자와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을 양산한 이스라엘이 종전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레바논 난민들의 꿈을 다시금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국제 규범을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며 중동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준 참으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적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사실상의 점령 유지를 선언한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적 처사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초토화 전술과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외교 제재, 경제 제재, 나아가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즉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빨리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제재 조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우리는 온갖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았고
마침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더 높이 펄럭이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을 더욱 선명히 빛내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수사를 핑계 삼아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공소청이 보완 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전국 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기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거듭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원대회는 전장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고 꾸짖되 조롱하지 않으며 나무라되 모욕하지 않으며 품격 있는 언어로 당의 진로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글로벌 책임강국 대한민국의 집권당답게 격조 있고 자랑스러운 전국 당원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 이성윤 최고님 발언 듣고 추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여기다 썼어요, 메모를. 근데 여기에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제가 보여줬거든요.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써놨는데 똑같이 우리 박기환 최고가 그 말을 하네요. 자,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